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지지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앞에 올린 그 윤석열 지지율 그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해당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예상보다 너무 이 분량이 길어서 나눠서 찍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이것도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락을 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기사로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 질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언제쯤인가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질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 주장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준석이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직 또는 은퇴층, 주부층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자는 우리 국민의 어떤 직업에 의한 분류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질적인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평가했다,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이 질적으로 나쁘다는 거는 지역별로 봤을 때는 뭡니까? 이 든든한 지역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했던 앞선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거는 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이 분열됐다. 이 부울경이 이미 이탈했다. 여러분들 이번 총선에서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그거는 지금 와서,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찍은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이미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부울경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총선 이후에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들을 또 봤을 때 부울경의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이번에 국민의힘을 지원한 게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존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권의 든든한 텃밭이었던 영남이 분열됐고 부울경은 이탈했다. 그 대구 경북이 남아있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연령별로 봐도 70대 이상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나머지는 압도적으로, 60대 이상은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부정평가가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뭐 7대3, 2대8 또는 1.5대 8.5 이런 비율입니다.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뭐 회생 불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고쳐가 된다면 정말 이 나라는 옛날에 이해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20년, 50년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이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미 벌써 마련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아주 우려스러운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습니다. 긍정평가보다. 그리고 70대에서도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거의 동률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도 그렇고 이 전통적인 지지층도 다 분열 또는 이탈해버렸고 70대 이상만 남았는데 이 70대 이상도 긍정과 부정이 동률이다. 정말 이건 질적으로 안 좋아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념 성향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념 성향,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중도, 진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이 보수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앞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보수 지지층조차도 그중에 40% 남짓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번 5월 4주차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여러분들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같이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지율 이번에 29%가 나왔습니다. 29%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전주 대비 있지 않습니까? 전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월 3주차 여론조사는 생략이 됐기 때문에 5월 2주차 조사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직전 조사 대비 얼마가 떨어졌냐? 5%포인트 빠진 겁니다. 5%포인트 하락입니다. 대신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31, 그 다음에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11, 진보당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정당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을 합치면 범야가 지지율이 한 47% 정도 된다 그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29, 여기는 47, 1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결국엔 이게 뭔 말이냐면 탄핵 직후 대선이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뭐 자유한국당 대 나머지 범여권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이렇게 있고 범여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정당들이 있을 때 지지율의 합과 거의 비슷한 정도다. 또는 그때보다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던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과 이 범여권 이 구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이제 바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8%포인트 차이가 났었다. 근데 5월 2주차 조사에서는 어떻게 됐었냐? 5월 2주차 조사에서도 역시 뭐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을 합을 내보면 48%였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34%였기 때문에 14%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18%포인트 차로 4%포인트 차가 더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도 상당히 그 질적으로 좋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이 대구 경북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대구 경북에서 한 3%포인트 정도가 올랐고 충청권에서 한 5%포인트 정도가 올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리는 게 5월 2주차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5월 4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5월 4주차 서울, 5월 2주차 서울 37이었습니다. 37대 29 그리고 32대 23 25대 30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대전 세종 충청인데 대전 세종 충청은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라 11%에 6% 여기도 뚝 떨어졌습니다. 뭐 여기는 뭐 떨어져봤자 별 의미가 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52대 55 3%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41대 36 얼마입니까?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서는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략 지역인 서울에서 8%포인트가 떨어지고 인천 경기에서도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31대 23이니까. 그리고 대구 경북 여기는 3%포인트가 올랐긴 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보내줬던 그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2주 전에 42였는데 지금은 36으로 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의힘의 이런 지지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질적으로 좋지 않게 됐다. 상당히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령별로 봐도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18세에서 29세 19%였는데 18%로 빠졌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30대 원래는 29%였는데 원래도 아닙니다. 불과 2주 전에 29% 지금 23%로 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40대 17%였는데 40대 같은 경우에는 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50대는 그 전주에 26%였는데 지금은 22%로 4%포인트가 빠졌고 60대는 53%였는데 이번에는 46%로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70대는 원래는 63%였습니다. 그런데 국내의힘 지금 지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7입니다. 47.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16%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16%포인트.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있었던 부산, 울산, 경남에서 5%포인트가 빠진 것도 충격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이 비교적 좀 좋은 성적을 거뒀던 서울에서는 애초에 총선 참패 이후에도 34%, 35% 기록했는데 지금은 20%대로 추락을 했다. 이것도 충격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각 연령층에서 40%에서는 일부 소폭 올랐지만 나머지 전 연령대에서는 다 감소를 했고 특히 충격적인 거는 60대와 70대에서 지지율이 엄청 빠졌다. 60대에서는 7%포인트가 빠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지지율은 있지 않습니까?
직전 조사 대비 5% 빠졌는데 연령별로 보면 60대에서 7%가 빠졌고 70대에서는 아까 몇 퍼센트였습니까? 16%가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16%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는 기존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보수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그 비율이 얼마냐면 6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과 2주 만에 얼마로 떨어졌느냐? 58%로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거 5%포인트 떨어진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보수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보수 지지층도 그런데 나머지는 뭐 어떠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처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전에 25%인데 지금 24%, 그리고 진보 같은 경우는 8%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새로 이렇게 끌어들인 지지층은 없고, 사실상 이 수치만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점점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런 보수 세력들이 국민의힘에서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리스크, 가장 큰 감점 요인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는 윤석열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 또는 또 총선 참패 이후 거의 2달 가까이 될 동안에 이 총선 참패 그걸 갖다 분위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혁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새로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그 상황, 서로 이 총선 참패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치적 공세를 내부에서 한마디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저 당은 정말 가망이 없구나, 저 당은 저 상태로 나가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구나, 저 당을 내가 지지하는 건 나의 시간 낭비고 나의 노력 낭비고 나의 인생 낭비겠구나, 저 당을 계속 지지했다가는 다음 지방선거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의 좌절, 실망감,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합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저 국민의힘 안에서 이 총선 참패 책임론을 갖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 그 뒤에도 이 대통령실이 있다는 의심들을, 아니 사실과 무관하게 그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실제로 그 추동하고 있는 세력들도 실제 친윤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윤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이 언론 매체에다가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 탈당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 당은 지금 현재 위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 지금 현재 이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그 방법도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그 알량한 정치 권력을 어떻게든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갖고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 지지층 또는 우파 지지층의 이 바람과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 갖다가 철저하게 외면 경시하면서 자기들끼리 저렇게 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분노가 점점 고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에는 그래도 국민의힘은 그래도 노력은 했지 않겠느냐, 이런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그런 평가 내지는 옹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풀씩 꺾이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이걸 갖다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구심점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구심점. 그러면 누가 구심점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구심점이 있습니까? 무슨 비상대책위원장이 있고 원내대표가 있지만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당을 장악하고 당을 통제하고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습니까?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는 진짜 새로운 90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왜 그런 작업에 지금 착수를 하지 않는가? 왜 그런 작업을 지금 착수를 하지 않고 총선 참패 책임론이라는 그걸 갖다가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을 하고 있을까? 왜
되지도 않는 집에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서로 공멸하는 그런 길로 빠져들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막느냐, 이 당 지지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이지, 용산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끝까지 수호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주제로 찬반 양론이 갈려서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 국민들한테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국민의힘이 그래도 다른 정당들보다 능력이 있구나. 이걸 다시 심어줘야 된다. 왜냐? 과거와 달리 소위 보수는 유능하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유능하다. 이런 것들도 이미 깨졌습니다. 왜 깨졌습니까?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정책적으로 무능하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혁신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례는 과거 사례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때 당시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와서 지지율이 10%던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불과 7개월 만에 20%로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지지율 수치상으로 봐도 10%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정책적으로 다가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새로운 구심점을 얼른 마련해서 이런 정책적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중도 지지층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지, 대통령실을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고민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계속 맞고 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